안녕하십니까.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로 여러분께서 또 소중하게 일주일 동안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꼭 필요한 댓글, 그리고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글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을 골라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풀어드리는 시간,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이 올라왔고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지훈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이 댓글이 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사연이라 한번 골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남자 병인년 경자월 이민일 을사시, 이번 연도가 현재 마지막 연도여서 걱정도 돼서 사주를 한번 보러 다녀왔는데요. 삼재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 사주가 밤낮이 바뀐 곳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어디서 그런 거를 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항상 영상 업데이트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댓글을 주셨네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본인 사주가 밤하고 낮이 바뀐 곳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주에 어떤 거를 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주가 그 댓글로 질문 주신 분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밤낮이 바뀐 곳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 이 사주에서 어떤 걸 보고 그러한 통병이 나왔을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사주를 한번 뜯어보면은 금생수를 받은 물, 또 같은 물, 같은 편이 이렇게 있기는 있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불기운이 강해요. 불기운이. 왠가 하니 이 인목이 불을 생하고 또 이 인목이 사활을 큰 불을 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불이 상당히 일어났어요. 이 작은 나무도 목생활을 하고, 특히 이 물을 갖다가 수생목으로 빨아들이니까 이 물이 상당히 쪼그라들고 이 큰 물도 큰 나무가 이렇게 빨아들이다 보니까 금생수를 해주고 있더라도 물이 많이 나무한테 흡수가 되고, 또 이 물을 먹은 나무가 큰 불한테 던져주니까 불이 잘 살아나면서 활활 타오면서 이 물을 갖다가 증발을 시키고 이 쇠도 조금 녹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당히 불기운이 강해졌어요. 목생활을 받은 사주가. 그래서 이 사주는 불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불은 양기운이라는 얘기죠. 양기운. 자, 양기운은 보통 낮을 양이라고 그러고 밤을 갖다가 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양기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불이 강해서 양기운이 강하고, 또 사주에 임수, 임목, 사화, 경금, 병화, 임목이 또 양기운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불이 많아서 양기운도 많고, 이런 사주에 양기운이 강해가지고 이 사주는 양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는 것보다 밤에 음기가 있는 데서 활동을 하면 음양의 조화가 맞아 들어가니까 낮과 밤이 바뀐 데서 활동을 하세요. 즉 밤에 활동을 많이 하세요 라는 통병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신가요? 이 사주는 양기운이, 불기운도 강하고 양기운이 강하니까 차가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음기운이 많은 밤에 활동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밤낮이 바뀐 곳에서 활동하라는 말씀을 역학원에서 하셨다는 얘기죠. 이해 가신가요? 자, 다음 댓글은 니브루스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네요. 자주 올려주신 분이죠. 신약하다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비겁이 8개 중 4개에 화기운이 1개, 그리고 괴광살이 2개나 있는데 겨우 수기운 1개가 감당을 한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인 듯 한데 너무 강해서 너무 자신만만해서 여자를 우습게 봐서 당한 것이지 결코 약해서 당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44세나 아니면 53세에 이를 당하셨겠군요 라는 댓글을 올려줬네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니까 뒤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브루스님께서 올려주셨던 댓글이
이 사주 때문에 올려주신 거거든요. 감출 수 없는 운명, 여자로 인해 많은 재물을 잃은 남자분 사주라는 그 동영상에서 나온 그런 사주인데요. 쉽게 해서 본인이 작은 흙으로 태어났고 흙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비겁이 세 개 있고 인성이 불이 하나가 있는데 왜 약하냐는 얘기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주는 강해서 또 그 사주에 괴강살도 두 개나 있고 그래서 사주가 강해서 자신만만해 가지고 그 여자한테 당했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이론적인 이 사주는 기질적으로 우리가 기질적으로는 강사주가 맞아요. 그러지만 사주 이론적인 강약을 알아야 어떤 운에서 어떤 운이 들어야 그 좋은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가 비겁도 많고 인성도 있는데 왜 약하냐, 이 물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사주 전체를 장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1번 사주를 절대 오행의 개수로 파악하시면 안 돼요. 전에 댓글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 가지고 논할 것 같으면 오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 뒤에 예시를 2개를 더 드려드릴 테니까 왜 개수로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행의 음양, 질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흙이 이렇게 상당히 비겁들이 많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많죠. 진토 큰 흙, 술토 큰 흙, 작은 흙 해가지고 흙이 많다는 얘기죠. 이 흙의 질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 자, 흙이라는 거는 적당한 물하고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옥토로 변한다는 얘기죠. 특히 사주에 불기운이 적당히 있어야지 이 흙이 단단해지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물기운이 강해버리면 물이 스며들면은 흙이 질퍽질퍽해서 뚝방을 쌓아도 물이 비가 조금만 더 오더라도 뚝방이 터져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가두려면 흙이 단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흙들이 단단한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단단해진지. 자, 흙이 단단해지려면 1번 햇빛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정화가 하나 있어요. 정화는 이거는 촛불이에요. 촛불. 아니면 모닥불. 병화는 큰 햇빛이 되지만, 큰 불이 되지만은 이 정화가 밑에서 목생화는 해주겠지만 이 조그만 불로 이 사주에 있는 흙들, 더군다나 축토도 개수를 품고 물을 품고 있는 흙, 또 진토 역시 물을 품고 있는 축축한 흙인데 이거를 다 말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조그만 불로. 그런 형국에서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이란 얘기예요. 호수가 얼마나 큰지 알죠? 저수지. 그렇게 큰 물이에요. 이 개수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개수가 몇 개 있어야 임수하고 같아질까요? 100개? 10개? 그거는 개수로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임수하고 개수하고 차이. 그런데 거기서 금생수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수같이 큰 물이. 이 진토는 절벅절벅한 뻐륵이에요. 뻐륵. 이 술토는 불을 품은 흙이라 이거는 좀 단단한 흙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축토 또 역시 절벅절벅한 어느 땅이라는 얘기예요. 조그만 땅. 이 물이 쏟아지면서 이 진토는 절벅절벅한 흙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쓸려 내려가요. 흙탕물. 물하고 저는 한 통속으로 보이거든요. 이 진토는 흙탕물이 돼서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술토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면 스며들면 이거는 제 눈에는 진토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진토. 그리고 이 축토 역시 임수가 쏟아지면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장악력이 여기까지 시지까지 갑니다. 워낙 큰 물이기 때문에. 이 불이 상당히 큰 불이 좀 있어가지고 흙을 단단하게 했으면 이 물을 막아줄 수 있는데, 이 흙들은 이미 불의 생조가 없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면서 술토도 진토같이 축축해졌고, 이 축토는 이 역시 흙탕물이 돼버리고, 기토도 거의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절벅절벅해졌다는 얘기예요. 흙이 불의 생조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이 정화는 기토 하나 데피기도 힘든 약한 흙이에요. 왜? 물을 먹은 흙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경금이
경금을 갖다 금생수로 했다. 토생금으로 해서 흙이 이 쇠를 갖다 생하다 보니까 힘을 많이 뺏기고 있고, 그래서 개수만 많았지 흙이 또 불까지 해준다 하지만 이 불은 조금만 불이기 때문에 개수만 많았지 이 흙이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운에서 큰 물이라도 만나면 이게 뚝방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반드시 불을 받아가지고 흙을 단단하게 해줘야 이 조우로도 맞고, 지금 이 사주는 습하다는 얘기예요. 물이 정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행을 절대 개수로 파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임수의 크기, 이 정화의 크기, 이 정화는 작은 불로서 이 전체를 장악 못하지만 이 임수는 금생수를 받은 호수같이 큰 물은 전체를 다 장악하고도 남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결정적으로 큰 물이 또 있지만 이 불이 햇빛이 없기 때문에 흙들이 절벅절벅해서 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물이 더 들어오게 되면 뚝방이 터져가지고 물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했어요. 이 사주는 사주가 최약, 신약, 약간 약 이렇게 구분을 섬세하게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는 약간 약해진 사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신약까지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질은 강하다. 약하지만 경술, 임술 이런 괴광살이 있고 괴광격이 되다 보니까 기질은 강하니까는 본인이 강한 줄 알고 이 재물, 여자를 탐하다가 망가진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요것만 봐서 모르니까 뒤에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기토로 태어났고 사주에 흙이 기토, 미토 2개, 그 다음에 불이 정화, 오화, 열인불이 3개, 그 다음에 쇠가 경금, 유금 2개, 물이 해수, 큰 물이 하나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흑인 나를 도와주는 오행들이 많아가지고 5개나 되니까 강해진 사주다. 이렇게 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면. 그래서 사주 형국을 깊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불들 작은 불, 촛불이라는 얘기예요. 촛불, 모닥불 정도 수준. 이 불이 생조가 있어야 이 흙도 단단해지는데, 일단 이 오화를, 시지에 있는 오화를 먼저 보자고요. 오화는 위에 보니까 차가운 큰 쇠가 있네요. 요 정도만 해도 이 불은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나무에 생조가 없기 때문에. 생조, 해중에 간목이 있지만 이 큰 나무 던져줘봐야, 젖은 나무 던져줘봐야 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정도 냉기면은 이 불 정도 꺼버릴 수도 있는데, 이 옆에 보니까는 큰 물, 해수가 호수같이 큰 물이죠. 큰 물이 금생수를 받고 흐르고 있으니 이 오화, 여린 촛불 정도는 한 방에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오화는 꺼트려졌네요. 자, 나머지 정화가 있네요. 이 불은 나무의 생조를 받나요? 생조를 못 받죠. 요 하나의 정화는 유금, 차가운 쇠한테 힘을 뺏기고 있고, 또 이 정화는 화생토 하면서 힘을 빠지면서 나는 나무의 생조를 못 받기 때문에 힘을 많이 잃는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금생수를 받은 이 큰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미토 정도도 거의 축토로 만들어버리고, 아니면 흙탕물 정도는 작은 흙덩저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큰 흙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불들이 여린 촛불 정도는 꺼버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큰 물이 되고, 더군다나 나무의 생조를 못 받은 이 불은 무늬만 불이라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타오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 기토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불이라고는 거의 없다는 얘기. 이게 꺼졌고 힘이 하나도 없고 목생화 못 받고 물한테 꺼지게 생겼고, 이 미토는 기토한테 힘을 줘야 되지만 큰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 미토도 쓸어버릴 정도로 흙탕물을 만들어져 볼 정도로 큰 물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주에 나를 도와주는 오행인 불과 흙이 많지만은, 개수로는 많지만은 거의 힘을 못 쓰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 사주도 약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개수로만 파악해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많으니까 강사주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이게 이제 더 사주 형국을 파악하다 보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깊이를 알아야 되고, 특히 머릿속에다 담아두셔야 돼요.
사주는 개수로 파악하는 게 아니다. 이 병화와 이 정화는 정화 몇 개가, 촛불 몇 개가 있어야 이 큰 불이, 태양같이 큰 불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개수로 논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 경금도 큰 쇠인데 이 요금 몇 개가 있어야, 아니면 신금 몇 개가 있어야 경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주 형국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항상 사주를 파악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JH2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제가 넘쳐서 여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왜 큰 재물이 나가는지까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 자체로 재물이 되는데 왜 큰 돈이 나가는지 설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네요. 자, 어떤 사주인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이거 이제 강약이 좀 강사주인데 약사주라고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사주거든요. 자, 이 사주 물이 강한 사주가 돼서 약간 약한 사주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이분 질문이 뭐냐면은, 자, 사주가 물이 있으면은 여자가 생기는 텐데 왜 재물이 나가냐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자, 1번 남자 사주에서 재는 사회적으로는 재물이 되고 가정적으로는 여자, 배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고, 사주가 강해야 이 재물을 갖다가 쥐고 내가 안 놓치고 내 재물이 되고 내 여자가 될 수 있는데, 사주가 약해버리면은 자꾸 재물이 빠져나가고 여자도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하고 재물하고 같이 보는데, 이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물이 상당히 큰 물이에요. 호수같이 큰 물이어서 이거를 가둘 수 있는 힘이 약한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운에서 물기운이라도 더 오게 되면은 이 흙이 뚝방을 딱 해가지고 이 물을 갖다 가둬놓고 있으면 내 재물도 되고 내 여자도 되고 그러지만, 뚝방이 힘이 약하게 되면 운에서 물이 와가지고 오게 되면은 비라도 더 오게 되면 이 뚝방이 터져버리면은 이 물이 다 흩어져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로 인해서 이 큰 재물이 나간다는 얘기죠. 이 흙이, 이 뚝방이 이 물을 갖다 가둘 수 있을 때 내 재물이 되지만은, 가둘 수 없을 때는 뚝방이 터져버리면 내 재물이 안 되고 다 뚝방이 터져서 재물이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본인이 그 재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뚝방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흉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는 남자한테 여자도 되지만은 재물도 되기 때문에, 재물이 이분한테는 지키지 못하고 뚝방으로 가둬가지고 지키면 내 재물이 되는데, 뚝방이 터지게 되면은 물이 쏟아져 내려버려 가지고 내 재물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손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셨나 모르겠네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올라온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댓글, 많은 댓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